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 2. KF-21N 충격적인 출현. 3. 8만 톤 항공모함. 한국은 북한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군사력 역시 마찬가지이며 육해공군을 통틀어 북한에 밀리는 전력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국이 북한보다 대등하거나 냉정하게 말하면 약한 영역이 바로 미사일 전력과 핵 전력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은 한 단계 발전된 미사일 기술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인력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으로 이번 시간에는 한국형 고인력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군은 탄두 무게 6톤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한국이 표방했던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미사일 전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점차 따라잡아 왔습니다. 또한 국군 특유의 화력 지상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세계 최대 크기 탄두인 8톤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역시 사실상 개발을 완료,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기술이 있음에도 이러한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미사일의 중량과 사거리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아무리 미사일 연구를 하여도 이를 실험하거나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기존의 500kg이었던 미사일의 중량에 대한 제한은 2017년 3차 개점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은 탄두의 크기를 늘려 이력을 늘리려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사거리 제한은 마지막까지 800km가 걸려 있었기에 이후 2021년 지침이 폐지되면서 이 역시 사라졌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한국이 이제 진짜 핵 빼고 다 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한국형 8톤급 탄두는 세계 최대 크기의 미사일 탄두로서 음속의 5-6배 속도로 날아가 지상을 타격할 경우 소염 전술핵 이상의 파괴력과 관통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대부분 지하화된 북한의 갱도, 지휘부 또는 중국, 일본을 곧바로 타격하기 위해 이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네티즌 역시 이러한 미사일 개발에 감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진짜 핵 빼고 다 만들려고 그러냐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북한도 미사일 만드는데 우리라고 못 만들 거 있나 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네티즌들의 기대에 호응하듯 최근 한국군 당국이 7-8톤의 탄두를 탑재한 고인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인력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6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한국군이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대 수준인 괴물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가 7-8톤의 탄두를 잠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사거리 300km대인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한국군은 추후 중반 시험 발사를 마친 뒤 2030년대 초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인력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6톤에 달한다고 소식이 전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당시 350km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당시 군은 재원을 비밀로 밝히지 않은 채 고인력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사실만 공개했는데요. 당시 공개한 이 미사일의 발사 영상도 한국의 비밀이었기에 이전에 발사한 탄두 중량 2톤의 현무 개량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으로 대체했습니다. 한국군은 발사 장면을 비공개에 붙인 이 미사일보다도 탄두 중량이 1톤 이상 늘어난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인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하에 있는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에 따라 점차 미사일 폭탄의 중량을 늘려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6톤에 달하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고인력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탄두 중량을 7, 8톤까지 늘린 괴물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성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강조해 몬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 상당 수준까지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가 외신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적국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속속 개발되면서 억지력 강화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를 겨냥해 전순핵과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지시했으며 한국군도 이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성공에 이어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 간 미사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군이 극비리에 진행한 탄도미사일 개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있단 개정을 거쳐 완전히 해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는 2017년 11월 3차 개정으로 탄두 중량을 해제한 데 이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 최대 800km 11가지 풀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군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식통은 핵을 가질 수 없는 한국군으로선 재래식 탄두 중량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계 최대 수준의 고인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했는데요. 7, 8톤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300km대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6톤짜리 탄두를 탑재한 고인력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만큼 7, 8톤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앞으로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사일의 위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험 발사된 탄두 중량 6톤의 탄도미사일도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350km를 날아가 제주 서쪽 해역 목표 지점에 정확히 탄착해 정확성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DD는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인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미사일은 적의 핵심 콘크리트 건물 및 지하갱도 타격도 가능한 것으로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하 100m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수뇌부의 벙커와 군 지휘시설 등을 겨냥해 관통력을 획기적으로 극대화한 미사일인 벙커버스터를 개발하는 수순에 한국군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7, 8톤급 재래식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음속의 5, 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염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군은 이에 따라 20년대 중반 2030년대 초 7, 8톤의 고인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또한 전술핵 무기와 파괴력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고인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독보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SLBM과 고인력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서 전 정부 한국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임기 내 마지막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천회를 정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SLBM 발사를 무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군의 전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중국의 속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은 모두 한국군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의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무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사실상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인데요.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것은 한국에게는 다행인 일입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한데요.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중국 전역이 사정거래 들 어묵게 되는데요.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또한 예외 없이 한국의 사정거래 들 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 그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데요.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6일 2023년 국방예산에 항모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도로 국내가 뒤집어졌습니다. 지난 30년을 벼른 한국형 항모를 이번에는 꼭 만들겠다고 하더니 결국 또 취소하냐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멈청났는데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관련 기사가 삭제되면서 이 논란은 금세 사그라들었으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상당히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부 항모 찬성론자들은 이 기사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환호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는 바로 함재기형 KF-21 때문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항모가 건조된다면 가장 유력한 함재기는 F-35의 수직이 착륙 버전인 F-35B입니다. 하지만 많은 항모 찬성론자들도 F-35B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F-35B는 높은 단가와 유지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그리 높지 않은 기체입니다. 그리고 F-35B가 채택된다는 말은 한국형 항모가 경항모로 채택된다는 말인데 경항모는 갑판은 물론 경납고까지 작아 조기 경보기가 포함된 스트라이크 편대를 운용할 수 없어서 항모라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항모 찬성론자들 중 상당수가 F-35B와 경항모 도입은 군사적인 가치가 전무하니 KF-21N과 중형항모 도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F-35B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항모 사업이 경항모 건조로 기울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산으로 보나 병역자원 감소라는 현실로 보나 경항모와 F-35B가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연이은 공군 노후 전투기의 추락으로 F-35B보다 먼저 F-35A 20대가 추가 도입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항모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참에 F-35B와 경항모라는 애매한 조합 대신 KF-21N을 운용할 수 있는 만재 7, 8만 톤 규모의 중형항모를 건조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KAI가 여러 매체를 통해 KF-21 보라매의 함재기형인 KF-21N의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FA-50 수출 대박으로 저력을 입증한 KAI의 주장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결과 국가 차원에서 KF-21N을 개발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대론이 상당합니다. KF-21N으로는 중국 항모전단이 미래에 운용할 스텔스기를 상대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만약 KF-21N의 기준이 KF-21 블록이라면 중국의 스텔스기를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KF-21N은 블록 2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KF-21이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국이 중형항모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논란에 휩싸인 한국형 항모 사업에서 KF-21N이 대한민국 항모의 함재기로 선택됐을 때 대한민국 해군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방위사업청에서 함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기술 성숙도 평가회의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기술로 항모에서 사용할 함재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로부터 열흘이 지난 8월 25일에는 개발 방안을 연구할 검토위원회에 대한 보고도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한국형 항모의 크기를 경항모에서 중형항모로 확대하고 탑재할 함재기를 KF-21의 파생형인 KF-21N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즉 원안대로 F-35B를 도입해 경항모를 만들 것이라면 이런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 2023년 국방예산에 경항모 관련 예산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항모 사업을 아예 취소한 게 아니라 경항모에서 중형항모로 사업 규모를 키우려는 준비 단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모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면 상하를 막론하고 항모 확보에 굉장한 열성을 보이던 해군이 어떠한 제스처라도 취했을 텐데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보니 사업 취소보다는 사업 확대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항모 찬성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일으키며 발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KF-21N과 중형항모를 만들었다가는 우리 국방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며 기겁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면 주장이 꽤 그럴싸합니다. 만약 함재기로 도입될 KF-21N이 스텔스 기능이 없는 KF-21 블록 2 사양이라면 중국판 F-35민 FC-31을 상대할 수 없으니 설령 중형항모라 할지라도 국산 함재기로는 중국의 맞상대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KF-21은 훌륭한 스펙 덕에 4.75세대 전투기라는 별명까지 있는 명품이지만 스텔스기를 상대로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F-35를 베껴서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는 FC-31이 F-35의 절반 수준의 스텔스성만 있다 쳐도 보람에는 FC-31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 FC-31은 중국제 레이더의 성능이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스텔스 성능에 기대서 보라매에게 근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결국 보라매가 일방적으로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엉터리 중국산이 좋아져 봐야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은 이미 러시아를 뛰어넘었습니다. 꺼리튜브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중국이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민용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제 무기들에서 결함이 속출했고 신무기의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진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매일 새로운 무기가 생산되고 수출되면서 두 국가의 역량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공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러시아가 수-57의 개발을 미적대는 동안 중국은 J-20과 FC-31을 개발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AESA 레이더 공대공 미사일에서는 이니 러시아를 추월했습니다. 정리하자면 KF-21 블록 2 기반으로 KF-21N을 만든다면 설령 중형항모라 할지라도 날로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모 찬성론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차라리 경항모를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F-35B를 사자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면이은 대규모 방산 수출 덕에 KF-21 블록 3 개발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익히 말려졌다시피 전투기를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인 개량으로 초고가 무기인 전투기의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블록 1을 기반으로 KF-21N이 만들어지더라도 2030년대까지 완전한 5세대기를 목표로 관련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블록 3가 완성되면 기존의 KF-21N을 곧바로 블록 3 사양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 3는 모든 면에서 중국의 FC-31을 압도합니다. 스텔스 성능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중국을 압도함으로 오히려 보라매가 FC-31을 먼저 탐지하고 일방적으로 격파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시점도 환상적입니다. 최근 KF-X 사업의 전직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23에서 2024년쯤 KF-21N의 개발을 시작하면 2031년에 함재형 KF-21N의 개발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데요.
이 무렵이면 본격적인 항모의 건조가 시작되고 보람의 블록 3가 어느 정도 완성됐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항모에서 운명할 블록 2 사양 KF-21N을 먼저 개발해 배치한 뒤 곧바로 블록 3로 개량하는 사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도 그리 걸리지 않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20에서 40대 정도야. 1에서 2년이면 전부 블록 3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N 사업을 곧바로 시작한다면 2030년대 중반 한국 해군은 5세대 급 국산 함재기 40대로 무장한 만재 7, 8만 톤급 중형 항모와 신형 구축함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항모에 전자식 사출기 EMAS를 달고 항모용 조기 경보기와 전자전기를 확보한다면